오늘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프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탐색하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깊이호선 탐색 그리고 너비호선 탐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깊이호선 탐색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호선 탐색은 이 말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Depth First Search라고 해서 먼저 깊이를 최우선시해서 탐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면 가장 가까운 갈림길로 또 돌아와서 또 이곳에서부터 다른 방향으로 탐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저희가 탐색을 시작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왼쪽부터 간다고 쳤을 때 왼쪽을 탐색하고 또 왼쪽을 탐색했더니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한 칸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다시 탐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방금 설명했던 갈 곳이 없으면 가까운 곳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탐색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말로 풀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DFS를 한번 실제로 따라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작은 것을 우선시해서 이 1번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DFS를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이 방문 노드가 되겠죠. 그 이후에 1번과 붙어있는 2번, 3번 노드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작은 노드인 2번을 먼저 방문하게 되겠죠. 자, 그 이후에 4번을 방문하겠죠. 2번에 붙어있는 곳이 4번 뿐이기 때문에 자, 4번 위치에서 봤을 때는 3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3번 위치에서 봤을 때는 5번을 방문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갈 곳이 없겠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백트래킹하고 또 돌아와서 백트래킹 합니다. 자, 이제 갈 곳이 6번 있죠. 6번을 방문하고 이 DFS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6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을 방문하고 6번에서 갈 수 있는 곳은 4번밖에 없습니다. 4번을 방문하고 4번에서 갈 수 있는 곳은 2, 3, 5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2번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네, 2번 위치에서는 1번을 방문하게 되겠죠. 1번 위치에서는 3번, 3번 위치에서는 4번을 방문했기 때문에 5번을 방문하는 순서로 DFS가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깊이를 우선, 즉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먼저 최우선으로 파고들어보는 방법이 깊이우선 탐색입니다. 네, 그렇다면 너비우선 탐색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깊이우선 탐색은 방금도 말했듯이 내가 갈 수 있는 한 최대로 깊이 파고보 그 후에 한 칸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또 올라와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너비우선 탐색은 우선 내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뜻이 뭔지 한번 이 그래프부터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은 것을 우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S부터 그냥 시작해 볼까요? 네, S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곳은 A, C, G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방금도 설명했듯이 작은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A부터 보겠죠, 이 셋 중에. 자, 그러면은 S, A. 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은 C겠죠. C가 더 작기 때문에 C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G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곳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A가 먼저 봤으니까 A 입장에서 BFS를 해봐야겠죠. 자, 너비우선 탐색을 쭉 펼쳐봅니다. 그랬더니 S는 이미 봤던 곳이고 B는 봤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B가 나오게 되겠죠. 자, B도 찾았는데 B로 갔더니 B로는 지금 가면 안 되겠죠. 깊이우선 탐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시 C로 가게 됩니다. 자, C 입장에서 봤을 때는 D, E, F가 있기 때문에 D부터 방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E, 그 다음에 F 순으로 자기에서 갈 수 있는 곳을 펼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A 받고 C 받고 다음에 G를 볼 차례죠. 자, G 입장에서 봤을 때는 F를 방문했고 S도 방문했고 H는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H를 방문합니다. 자, 이미 탐색은 완료했고 아직 다 순회는 하지 않았어요. 탐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볼게요. 자, B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끝나고 D 입장에서도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E도 없고 F도 없고 H도 없어서 이렇게 BFS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깊이호선 탐색과 너비호선 탐색의 감이 조금 오시나요?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를 BFS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여기를 시작점으로 두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시작점으로 뒀습니다. 2번에서 갈 수 있는 곳은 1번과 4번이 되겠죠. 그 중에서 작은 1번부터 보게 되고 그 후로 4번.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1번 위치에서의 뻗어가는 그 경로를 봐야겠죠. 2번은 방문했기 때문에 3번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4번 위치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을 봐야겠죠. 3번은 방금 방문했으니 체크를 해두고 4번 위치에서는 5번과 6번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과 6번을 방문하면 다음에 3번에 왔을 때는 다 방문을 했고 5번에 왔을 때도 다 방문을 했고 6번에 마지막에 왔을 때도 다 방문을 한 상태로 BFS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6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자, 6에서 갈 수 있는 곳은 4 하나뿐이기 때문에 4를 방문합니다. 네,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 다음에 4에서 쫙 펼쳐봤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2, 3, 5가 되겠죠. 그 중에 제일 작은 2를 방문하고 3을 방문하고 5를 방문합니다. 자, 다음에 2번 위치에서 봤을 때는 4번은 방문했던 곳이고 1번은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음에 3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미 다 방문한 곳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고요. 5번 위치에서 봤을 때도 방문을 한 곳이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BFS를 종료하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그렇다면 이 깊이 우선 탐색의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기를 이용할 건데요. 그 이유는 계속 파고들었다가 한 칸 위로 올라와서 다른 곳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의 최적의 구조는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제기로 구현을 합니다. 자, 이 DFS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먼저 시작할 정점을 받아야겠죠. 시작할 정점을 받고 그 시작한 정점을 visited라는 특정 배열에 방문했다고 표기를 해둡니다. 그러면 저희는 방문하지 않은 곳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방문하지 않은 곳만 탐색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고 인접 행렬이기 때문에 저와 이어진 곳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자, 이어진 곳이 있으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이라면 그 DFS를 또 파고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쳐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일단 visited가 찍히겠죠. visited가 찍힙니다. 자, 그 이후에 인접 행렬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2번부터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파고들게 되겠죠. 자, 그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2번으로 이제 넘겨줘야겠죠. 이 W가 2번이기 때문에 넘겨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재기함수 호출이 돼서 이 2번 위치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이 되죠. 자, 2번 위치에서 봤을 때는 1번도 이어져 있겠죠. 왜냐하면 양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무방향이죠, 결국. 무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긴 비지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하지 않고 아직 비지트가 되어 있지 않은 4번을 방문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방문하겠죠. 그 이후에 또 4번에서부터 깊이 호선 탐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랬을 때 3번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3번으로 가보고 그 이후에 3번에서는 5번으로 가보고 그 이후에 5번에서는 4번이 이미 방문됐기 때문에 일로 가지는 않겠죠.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백트래킹으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3번으로 돌아왔을 때 갈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으로 돌아오고 4번 위치에서 6번을 가게 되겠죠. 네, 이 순서로 DFS가 진행됩니다. 네, 그럼 BFS는 어떻게 동작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BFS는 현재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다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le문 안에 묶여 있고요. 그때 동안 저장을 해야겠죠. 저희가 아까 봤을 때 BFS가 어떻게 동작했냐면 네, 2번 위치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한다고 쳐볼게요. 2번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곳은 1번, 1번, 4번 뿐이죠. 2번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곳은 1번과 4번 뿐입니다. 그 중에서 1번을 먼저 보게 되고 4번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봐야 할 곳은 1번 노드에서 쫙 펼쳐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특정히 저장을 해놔야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1번이 다 끝났다고 해볼게요. 그 이후에는 4번을 봐야겠죠. 그럼 이것 또한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1번, 4번 들어왔고 그 이후에 3번이 들어오고 4번 위치에서 5, 6번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2번이 처음 방문지였고 자, 이 구조 저희가 어디서 봤죠? 1번 위치에서 방문한 곳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4번 위치에서 방문한 곳을 보게 되겠죠.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처리되는 first in, first out의 구조가 됩니다. 5였죠? 자, 이 구조 어디서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Q에서 배웠었죠. Q의 자료 구조가 fir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가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Q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Q를 사용합니다. Q를 사용해서 현재 내가 봤던 곳에 그 위치를 저장해두고 그 위치에서부터 다시 한번 BFS를 뻗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Q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BFS와 DFS의 간단한 기본 동작 원리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코드로 더 자세히 구현해보고 동작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